대규모 인프라 사업에는 대규모의 커미션이 생기게 됩니다. 댐을 하나 건설하는데 100억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극단적인 경우에 40억 원 정도는 중간에 이거를 갖다가 진행하는 사람들, 즉 정치인 그리고 기업인들에게 부당하게 간다는 거거든요. 1대1로 사업의 최종 목적이라고 그럴까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대1로 전략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 아시아에서의 정치 경제적 패권을 공고화하기 위한 전략 개념입니다. 1대1로 전략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요, 중국 공산당이 그 용어를 바꿉니다. 그래서 1대1로는 절대로 전략이 아니다. 그 1대1로 전략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이 그걸 갖다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거든요. 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것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1대1로 전략은 그렇다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첫 번째로는 경제적으로는요, 일단 아시아 지역을, 물론 그 1대1로 전략은 유럽과 미주 지역까지 이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거의 1단계 전략 목표는 아시아를 바로 중국 중심의 중화 경제권으로 재형성시킨다. 중국 공산당은 강력한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군사 안보적, 보다 정확하게는 대전략의 차원입니다. 1대1로가 실행되는 것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이것은 순수한 이 경제적 투자가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대전략 차원에서 안보적 고려가 들어가 있는 투자를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 1대1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재검토하는 국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대1로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요, 경제성이 없습니다. 국가의 경제적 효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업이 많다. 두 번째는 사업을 전개한 국가가 바로 부채 함정에 빠져들게 되더라. 특히 저개발 국가들, 아프리카, 아시아, 중앙아, 이 저개발 국가들이 1대1로 사업을, 경제성이 없는 1대1로 사업을 받아들이면서 그 감당할 수 없는 부채 함정에 빠지고요.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지금 부채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초 인프라,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1대1로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기초 인프라, 사회경제적 인프라는 바로 경제적 효용성 그리고 경제성 자체가 매우 떨어지는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것을 알게 된 몇몇 국가들이 이제 1대1로 사업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그것을 또는 수정이나 또는 철회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경제성이 없는 1대1로 사업을 이들 국가들은 왜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1대1로 사업이 저발전 국가 또는 저개발 국가에서 전개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보면은요,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1대1로 사업의 추진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금융 그리고 국유기업, 이러한 이해관계자가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1대1로 사업을 받아들인 국가의 이익 집단들이 있습니다. 보통 엘리트 집단입니다. 정권, 지역의 기업들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 1대1로 사업을 이 저발전 국가에 제의를 하게 되면 보통 그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수십억 달러에서 수백억 달러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권은 그러한 사업을 받아들이면서 국내에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회경제 인프라를 구축해서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홍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지를 일단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이 있는데 그 속내용을 보게 되면은 부패골입니다. 부패골이. 바로 1대1로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이 되다 보면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는 그만큼의 대규모의 커미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 커미션이 저발전 국가 또는 독재국가, 권위주의 독재국가, 부패한 국가로 가면 갈수록 커미션이 높아진다는 거죠. 보고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 규모에서 이 커미션이 차지하는 것이 보통 40% 이상인 것도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댐을 하나 건설하는데 100억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극단적인 경우에 40억 원 정도는 중간에 이거를 갖다가 진행하는 사람들, 즉 정치인 그리고 기업인들에게 부당하게 간다는 거거든요. 저발전 국가의 이 부패한 정권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해 집단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규모 커미션이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부패 정권
구조를 갖다가 공고히 하는 경제적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 이익이 없는 사업의 결과가 국가 부채 위기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저발전 국가들의 그러한 부패 구조, 친중 부패 정권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또 어떠한 혜택을 입게 되느냐? 바로 역커미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1대1로 사업은 중국 자본, 중국 국유기업, 그리고 중국 근로자들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즉 중국의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바로 저개발 국가한테 고이자로 저발전 국가들이 그것을 짊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플러스에서 바로 그 사업이 진행되면은요, 현지에 진출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유기업, 중국의 기업들은 역으로 중국 공산당 이해자들한테 다시 또 그 커미션 일부를 갖다 상납하는 이러한 부패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이 전개하는 1대1로 사업이 이것은 중국 중심입니다. 중국의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1대1로 사업을 받아들인 국가의 자체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라기보다는 중국이 자원을 갖다가 가져간다거나 자원을 저개발 국가에서 자원을 갖다가 중국으로 수입해 나가는 그러한 루트를 갖다가 만드는 그러한 그 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재까지 나타난 1대1로 사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현재와 같이 1대1로 사업을 전개할 때 1대1로 사업을 수혜받은 국가들, 받아들인 국가들 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